아직 완전히 미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암세포든 아니든 유전자 변형이 왔든 안 왔든 하루에 600, 700억 개의 세포들이 스스로 죽는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의미 말고도 우리의 몸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세포들이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요. 다 살려고 그러면 동그래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세포들은 죽어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쥐가 수태되고 15일 만에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발을 현미경으로 본 건데 생쥐들은 발가락이 길어요. 이렇게 그죠? 쫙쫙 갈라져 있잖아요. 사람 손가락보다 훨씬 길고 그게 유지가 되려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줘야 돼요. 얘네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자살이라는 거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왜 그 세포들은 죽을 운명인지. 어쨌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이 그러면 왜 암이 발생하냐?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전자의 변형인데 그 유전자의 변형이 왜 오냐 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 신체 그 오묘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밸런스라는 거는 세포가 과다 증식이에요. 죽질 않아요. 이 자살해야 될 놈들이. 이 희생의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자, 네가 죽어라, 난 살겠다. 유전자의 변형이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과다 증식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절제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건데 먼저 이제 세포의 과다 증식하는 얘기를 제가 보면 여기 피부 세포입니다. 피부 세포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옆면을 보면 벽돌 쌓는 것 같이 아주 규격이 정확히 맞아요. 이게 뭐 몇 억분의 1mm의 유지를 간격을 다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벽돌 정확히 쌓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는데 어느 날 여기에 그 뮤테이션, 즉 변형이 일어나면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삐뚤삐뚤해지. 이때까지만 해도 암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한 레이어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뒤엉켜요. 밀고 당기고 막 포개져 있고 세포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암이 아니에요. 이제 이때 되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거 뭐 암에 가까웠다 해서 미리 이 감시를 하죠. 감시를 해요. 이때가 되면 이제 암이 되는데 암세포로 변형이 됐을 때는 특징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세포 중에 피부세포는 피부에만 있게 돼 있어요. 피부세포가 뇌로 가진 않아요. 절대로. 가도 살 수가 없고 네? 그럼 갑자기 뇌 안에 뭐 무슨 코가 생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암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암세포로 되는 순간 얘네들은 이 영역을 이탈해서 아무데나 가요. 그래서 이 광학현미경을 보면 피부가 이 레이어가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 그냥 들쭉날쭉 되어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딴 데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암인데 그러면 왜 유전자에 손상이 와서 저런 세포들이 획가닥 하나? 그거는 이제 내부 요인하고 외부 요인으로 나누는데 내부 요인은 유전자가 애시당초 잘못된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가지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아기한테 그런 나쁜 걸 전달해 주지 말아야 되니까. 외부 요인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어떤 밖에서 오는 그런 원인이 되겠는데 자,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외부 요인이에요. 옛날에 이 공해가 없고 유해 물질이 덜하고 사람들이
잘 못 살아서 덜 먹을 때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래서 암의 한 10% 15%가 잘못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런 일이 더 많아지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유전자 잘못에 대한 암은 5%대로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이따 살펴보기라고, 이 유전자의 변형은 어떤 일이 있는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난달에 이 강의를 하고 나서 1, 2주 있다가 뉴스에 나오대요. 그죠? 이 여자가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수술했다. 멀쩡한 가슴을, 멀쩡하지 않았지만 한쪽은 조금 변형이 왔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 벽돌들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의사들이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이 여자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생각엔 한쪽 잘라내고 한쪽 아끼는 이 둘 다 날리고 신경 안 쓰고 살고 대신 돈을 들여서 아주 멋있는 가슴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 이 여자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이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켜요. 우리가 암을 접근하는 데에 대한 이 시각,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이 미용에 대한 시각, 건강에 대한 시각, 이런 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포인트가 될 걸로 봅니다. 하여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후천적인 것 중에 감염인데 대부분은 바이러스고, 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대한 암은 이 루키미아, 그러니까 백혈병. 우리 어렸을 때도 백혈병 걸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면역이 약하니까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백혈병들 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또 백혈병이 잘 걸려요. 두 그룹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그 다음에 아주 나이 들어서. 그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졌고, 또 하나는 이런 그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아까 이제 우리 아시안 국가에 위암이 많은 이유 중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균이 위장 내에 있다가 위벽을 자꾸 자극해서 암이 생기는, 그것도 하나의 감염입니다. 후천적으로 생긴 감염. 엄마들이 씹어서 애기한테 자꾸 주면서 하는 그런, 그 다음에 같은 찌개 가운데 놓고 같이 먹는 습관.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교수님이 야, 내 균 네가 먹고 네 균 내가 먹자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습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이 성병들. 자, 음주 흡연. 통틀어 제가 흡주라고 그랬는데, 특히 그 흡연은 어마어마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에 전반에 다 암이 안 생기는 암이 없어요. 흡연은. 그냥 폐암 그건 아닙니다. 절대 폐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술에 관해서는 이것도 입에서부터 해서 간까지 이 유방암도 많이 생긴다는 걸로 돼 있어요. 식습관, 아마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후천적인 것 중에서는. 이 식습관에 관한 얘기를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운동 부족과 암에 관한 상관관계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알기 쉽게 이렇게 이 산불이 잘 나는 이런 거 이 BC주에서 만들죠. 이렇게 산에 가면 산불 많이 날 수 있는 날씨 아닌 거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운동량을 보면은 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운동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모습도. 그 다음에 비만이 암에 잘 걸린다. 꽉 말라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는 비만이 아닌데, 여러분도 대부분 비만이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이 바뀌어서 살이 찌는 순간 암에 대한 걸릴 확률이
여러분 기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그러면은 암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모르는데, 이 유명한 세계적인 네이처지에서 만든 이 인터넷판에 보면은 암의 마일스톤, 이 소위 말해서 이정표를 쭉 연대기를 찾아봤더니 1번은 뭐냐면 암에 대한 리서치를 다 모아봤어요. 암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됐고 암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정복해오고 있나, 이정표를 찾아봤더니 1980년대에서 나온 암에 대한 그 연구부터 해서 획기적인 연구들이죠. 말하면 다 이미 알려졌고 받아들여진 연구 기록들을 하나씩 연대별로 쭉 해왔어요. 최근 것까지 하면 24번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는 9번에 가니까 이 투힛 티어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1953년도에 발표됐고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티어리의 그 가설이고 밝혀진 건데, 암세포가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거는 어느 한순간 방사선이 딱 쬐가지고 획가닥 바뀌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딱 한 번 가서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담배 한 대 딱 피는 순간 암세포로 바뀌는 게 아니다. 술 한 잔 마셔서 세포가 변이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부단히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원인에 의해서 변이가 오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 변이만 온다고 암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거를 감시하고 죽여 없애는 면역 기능이 같이 없어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암은. 그래서 마치 탱고를 둘이서 호흡이 잘 맞아야지 척척 추듯이 암의 발생은 탱고와 같다라는 거죠. 탱고 잘 추시는 분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없던데, 오늘 오신 분 중에 있나요? 탱고를 추는 걸 봤더니, 딴 건 제가 잘하는 거를 존경하지 않지만 탱고는 존경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간 암은 탱고처럼 둘이서 쫙쫙 맞아야지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습관이 운명이라고 했는데, 이 암에 걸리신 분들이 뭐 다 습관이 아주 잘 못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하나 내지 두 개의 습관이 평생 가서 생기는 거예요. 뭐 며칠을 그렇게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암세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시면 유전자의 손상이라고 했죠. 근데 반복되는 손상이 됐어요. 한 번 뮤테이션, 두 번 뮤테이션,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될 때마다 그 강도가, 그러니까 변형되는 정도가 심해지고 결국은 암세포가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탱고의 한 파트는 뭐예요? 이걸 수리하는 단백질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거를 감시하고 하는 면역 체제가 망가지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암은 생긴다. 이 슬라이드에 다시 보면 암은 지인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는데, 진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 하나만 잘못되면 요 정도밖에 변이가 와요. 또 하나가 잘못되면 뭐 좀 더 증식이 되지만, 이건 양성종양이 되지만, 이 P53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관련된 진이 잘못됐을 때는 암이 된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진 하나만 잘못돼서는 암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암이 걸리기 위한 이 장벽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느 한순간 걸리는 게 아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이 암세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암세포가 그렇게 증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 산소, 절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암세포들이 그냥 종양은요, 그냥 양성종양, 혹, 뭐 여러분들 물혹, 그런 혹들은 이런 걸 안 해요.
뭐냐면 이런 물질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는 VEGF라고 하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의 내피 세포를 성장시키는 촉진 호르몬을 암세포는 만들어내요. 제 진에는 원래는 없었던 건데 뮤테이션 된 진에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 쪽으로 길을 놔요. 이제 그 혈관을. 그래서 자기가 영양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저런 걸 이용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괴기 영화들,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암세포는 이런 일을 한다. 이게 바로 암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물질이 안 나면 그건 암이 아니에요. 걔는 암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암인 척해도.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거의 암에 대한 파솔로지의 종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형되고 암세포가 발생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암세포가 종양이 만들어서 주먹만 해줘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되면 생기죠. 그 다음에 전이가 됐을 때 대부분 이제 증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 암의 증상이 생기고 진단이 이때 된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에서는 우리는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도 암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스테이지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얼마 걸려요? 1년에서부터 40년까지.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전립선 암처럼 늦게 하는 것들은 한 4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나이 70대에서 전립선 암 걸려도요, 그거는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전립선 암 때문에 죽진 않으니까. 그 전에 늙어서 죽으니까. 그 말이 웃긴가요? 근데 만약에 1년 만에 이렇게 커진다, 예를 들면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그거는 뭐 나이 70, 80, 90 그런 상관없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서 다 암이 아니에요.